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요새 XRP 차트를 한 번씩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진짜 끝났나 이거? 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역시나 역설적입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누군가는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고 패닉이 깊어질수록 기회는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단순히 하락한 데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락 뒤에 숨겨진 정책 변화와 그 다음에 제도권 진입 그리고 수급의 흐름을 근거로 왜 XRP의 흐름이 지금 변곡점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쯤에서. 7월 초에 시장 전체가 급락하던 시기에 XRP 혼자 9% 이상 반등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기술적 반등처럼 볼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하락 직전에 XRP의 보유량이 급감했고 대규모 지갑에서 순매수 전환이 포착이 되었었어요. 즉, 하락에서는 개인이 던졌고 기관이 받아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가격이 빠져도 XRP의 신뢰도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RP는 결제형 네트워크 기반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심리라기보다는요, 실제 송금 수요와 파트너십, 그리고 기관 유입이 가격의 밑바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반등은 구조적 수요가 아직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며칠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었죠. 시장 전체가 굉장히 출렁거렸던 이유가 지금 그것 때문입니다. 그때 XRP도 거의 6%가량 빠졌었어요. 하지만 과거의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조정 같은 경우에 오히려 유동성 전환 직전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검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풀리는 자산은 가장 유동적인 자산으로 들어가요. 즉,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장 먼저 흘러 들어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숨고르기 구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마치 관세가 이제 시장을 아예 다운시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경고 행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예 시장이 꺾이는 흐름이랑 단기적으로 충격이 나오고 있는 지금이랑은 아예 양상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숨고르기 구간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우리가 XRP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횡보가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XRP 투자의 핵심은 이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인에. 이 본질이 꺾이지 않는 한, 이 본질과 이 가치가 꺾이지 않는 한 XRP는 어쨌든 다시 한번 올려놓는 흐름을 항상 보였어요. 이건 700원대에서도 그랬고요. 진짜 하락을 많이 보였을 때도 똑같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 같은 경우에 XRP의 미래 가치를 이해하는데 좀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이 통화감독청에 국가은행 면허를 신청을 했었어요. 이거는 홍보용으로 뉴스를 띄운 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망에 직접 들어가겠다라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이 면허가 승인이 되면 리플은 스위프트 같은 기존 송금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플이 100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스위프트의 지분을 14%만 가져오면 돼요. 14%만 가져오게 되면 리플이 100달러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4%가 어려운 수치가 아니고요. 현재 스위프트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가치가 꺾이지 않는 한 어쨌든 리플의 가격은 상방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하락은 나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소한 이슈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시점이 지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리플은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금융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실사용 기반의 가치는 투기적 흐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단기 가격보다 시장 생태계의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CME 거래소에 대한 올해 초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CME 거래소는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의 심장입니다. 여기에 XRP 선물이 출시 예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기관이 XRP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과거 2017년 비트코인의 선물 출시 후에 6개월간 기간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2배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전례를 본다라고 하면 XRP 역시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선물 시장 출시는 가격 조작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줄여주고요.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즉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 기반은 훨씬 더 단단해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근 3주 연속으로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은 XRP 기반 펀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코인시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약 1억 6천만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되었고요. 이 중 절반은 북미 ETF 운용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가격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국면인데도 자금은 역시나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던지고 있는 건 오로지 딱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횡보를 못 견디고 결국에 다 던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관세가 좀 그 기폭제가 됐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표는 역시나 거래소 보유량. 제가 거래소 보유량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월 이후에 주요 XRP 거래소 잔고는 약 4%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는 개인들의 매도가 끝나고 좀 냉철한, 세력들의 좀 냉철한 매집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급 지표는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중심이 이동 중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지속되면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XRP의 직접적인 호재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요. 유동성이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XRP는 이미 법정 리스크를 털어냈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좋은 안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즉 정책의 변화에서 유동성 확대 그리고 제도권의 자금 유입이라는 게 결국 XRP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리플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리플이 자사결제 서비스인 ODA를 일본과 UAE 은행 네트워크로 확장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파트너십 기반으로 볼 게 아니라 XRP 기반 결제 네트워크가 금융 인프라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즉 XRP의 가격은 차트가 아니라 차트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실제 결제 트랜잭션 그리고 네트워크 활용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탄탄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XRP의 지금 정책적 변화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상태를 반영해서 시나리오별 가격 전망을 좀 제가 짜왔어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A. 정책 완화와 제도화 가속입니다. 흐름 조건은 관세가 완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ETF 면허 승인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화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 구간은 약 3.2달러 정도 돼요. 자, 시나리오 B는 혼재 또는 보합 흐름. 이 흐름이 나오기 위해선 뉴스가 충돌해야 되고 유동성이 좀 불확실해지는 그런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2.5달러에서 2.8달러 지금 구간 정도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나리오 충격 재고조와 보복 강화.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꼬리를 내리지 않고 히토류 법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규제를 그대로 때린다. 그러면 관세가 그대로 강행될 확률이 높고 무역 긴장이 격화되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조금 털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달러에서 1.8달러까지도 조정 국면이 가능하지만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 사실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D는 제도와 긍정과 ETF까지 유입이 된다. 흐름 조건은 ETF 면허가 승인돼야 되고 기관 자금이 대규모 유입이 될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기를 우리는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3.5달러 초반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5달러 이상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도 정책 완화가 좀 부분적으로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2.9달러에서 3.2달러까지 복귀를 한 뒤에 완전히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XRP 투자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시나리오를 캡처를 해 놓으시고요. 뉴스를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세 완화 뉴스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ETF 면허 승인 또는 규제 완화 뉴스가 나오는 시점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손절을 해야 되는 시점. 만약에 2.2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손절을 해야 된다. 관세 확대 뉴스가 나올 경우에 이때도 역시나 비중을 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유지 기간은 정책 사이클 중심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행보를 굉장히 지켜봐야겠죠. 자, 결론적으로 XRP는 지금 조정 국면에서도 기회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책 완화와 제도 진입, 그리고 기관의 매수 흐름이 모두 한 번에 겹쳐서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흐름이 현실로 전환되면 XRP는 그냥 알트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중심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가격이지 구조의 흐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EC와 소송 이슈로 한참 왔다 갔다 하던 700원대 구간을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는 구조가 흔들리는 게 맞았죠. 왜냐면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냐 못 받냐의 싸움이었으니까. 이때는 구조가 흔들렸던 게 맞았으나 지금 흔들리는 건 그저 가격뿐입니다. 왜냐면 외부적 압박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다시 원래 가치로 수렴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 충격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짜증 나겠죠. 짜증 나고 진짜 막 팔아버리고 싶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XRP가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저 그냥 팔 거예요. 뭐 XRP를 사랑하고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사랑하지 종목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미래 송금 인프라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XRP 홀더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는 자가 결국 기회를 잡는다. 이건 하나의 진리와도 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큰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 상단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